지난 3일 동안 저는 이곳에서 손님으로 지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손님으로 말이죠. 그 순간 프런트 데스크에서 박 씨를 대했던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 노숙자가 이분이었다고? 직원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와, 진짜야. 그 노숙자처럼 보였던 분이 회장님이었다고? 큰일 났다. 그때 엄청 무례하게 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노숙자 차림으로 이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의 서비스와 시설이 고객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이 호텔에서 경험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 시설 관리, 서비스 정신 어느 하나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1990년 호텔에 입사한 박 씨는 객실 판촉, 마케팅 등 호텔 운영의 전반적인 분야를 두루 섭렵하며 30년 넘게 경력을 쌓은 베테랑 호텔리어입니다. 박 대표는 국내 호텔업계에서 유리 천장을 깨고 2015년 호텔 서울 총지배인에 올랐으며 단일 호텔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호텔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뛰어난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강한 추진력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 능력이 박 대표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박 대표는 73세의 나이에 호텔 업계를 떠나 은퇴를 선언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업계에서 존경받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호텔 운영을 장남인 지훈이에게 맡기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호텔 체인 중 하나인 에메랄드 호텔이 고객 불만과 서비스 문제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에는 최고급 서비스를 자랑했던 호텔이지만 현재는 비싼 가격에 비해 형편없는 관리 상태와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로 인해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방 내부를 찍은 사진들이 연달아 등장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얼룩진 침구, 제대로 닦이지 않은 화장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한 고객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이 호텔은 정말 최고였는데 이제는 별 3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도 전혀 친절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내려놓으며 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군 호텔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다니. 이럴 순 없어. 이건 내 방식이 아니야. 박 씨는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곧장 호텔을 운영 중인 아들 박지훈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지금 뉴스 봤니? 호텔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아들은 태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뉴스에서 과장하는 거예요. 요즘엔 고객들이 사소한 것도 불만으로 올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대표야. 책임은 네가 져야 할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 너 지금 어디야? 본점에 있니? 아니면 다른 지점에 나가 있니?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저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이번 주엔 미국에 있어요. 시장 조사를 좀 하려고요. 업무상 중요한 일이 있다며 해외로 나간 아들이 사실은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 사이에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해외에서 뭐 하는 거니? 시장 조사라는 핑계로 또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시장 조사도 하고 현지 호텔도 구경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차원이에요.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네가 지금 해외에서 호텔 구경을 하건 뭐를 하건 여기서는 내가 대표로서 해야 할 본질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브랜드 이미지,
홍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의 전부가 아니야. 호텔 서비스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유지될 수 없어. 어머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별일 아닙니다. 전화를 끄는 박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쳐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왜 이 호텔을 물려줬을까? 박 씨는 아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박 씨는 평범한 손님으로서, 아니, 노숙자로 변장해서 호텔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김 비서, 분장 전문가를 불러주세요. 제가 노숙자처럼 변장 좀 할까봐. 박 씨의 지시에 비서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평소처럼 가셔도 충분히. 아니요. 이번 기회에 호텔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직접 체감해야 진짜 문제를 알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박 씨는 분장사와 함께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깔끔하고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은빈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머리끈으로 대충 묶였고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듯한 분장이 더해졌습니다. 좀 더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필요해요. 아, 손톱 끝도 더 지저분하게 해주세요. 박 씨는 거울을 보며 세세하게 요구사항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입던 고급 정장을 벗어 던지고 낡은 스웨터와 허름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신발은 달아해진 운동화로 갈아 신었고 무릎이 해진 바지는 낡은 가방과 어울리며 그녀를 완벽히 변신시켰습니다.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직원들이 혹시라도 무례하게 대하면 직원들이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우하는지 아니면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지 확인해. 변신이 끝난 박 씨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잠시 자신의 모습을 살피던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방문지는 본점이었습니다. 박 씨가 가장 애정을 쏟았던 호텔 체인의 중심부이자 성공의 상징이었던 곳이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호텔 로비로 들어선 박 씨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천장에서는 고급스러운 조명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화려함 속에서도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자 젊은 직원이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방을 하나 예약하고 싶습니다. 혼자 묵을 작은 방이면 충분합니다. 직원은 박 씨의 허름한 차림새를 힐끗 살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빈객실이 없습니다. 박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빈 객실이 없다고요? 제가 아까 인터넷에서 확인했을 땐 분명 예약 가능한 방이 있었는데요. 직원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이 호텔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근처 다른 숙소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박 씨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호텔에 머물고 싶다고 하면 방법을 찾는 게 당신들의 역할 아닙니까? 직원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빈객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이 상황을 지켜보며 이내 한 발 나섰습니다. 저기요, 혹시 지금 어르신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손님의 차림새나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방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부당한 처우 아닌가요? 직원은 그들의 말에 놀란 듯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객실이 모두 예약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저희도 예약하려고 웹사이트를 봤는데 여전히 스위트룸을 포함해서 여러 객실이 남아있던데요. 방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아마 시스템상의 오류일 겁니다. 현장 상황과 온라인 예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방금 전 다른 손님에게는 스위트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우리가 다 들었거든요. 박 씨는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손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셨나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뭐죠? 손님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신 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박 씨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따뜻한 여행 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한 직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컴퓨터를 두드렸고 박 씨는 결국 객실 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실 문을 열고 들어선 박 씨는 순간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으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할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침구는 얼룩으로 가득했고 베개 커버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내 호텔이 이런 상태라니. 욕실로 들어가자 더욱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배수구에는 긴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고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심혈을 기울여 일구어낸 호텔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한때 그녀의 자부심이던 이곳이 이제는 고객들에게 이렇게까지 엉망인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객실에서 고장난 전화기를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룸서비스를 요청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리 눌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버튼을 여러 번 눌러도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자 휴대폰을 챙겨 직접 로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에 도착한 박 씨는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뒤편에서 직원 2명이 고개를 맞대고 깔깔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룸서비스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연결되지 않네요. 직원들은 박 씨를 쳐다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못해 대답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 룸서비스요?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요. 지금은 안 되세요. 그럼 전화기 고장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나요? 전화를 아무리 눌러도 응답이 없던데요. 지금은 바쁜 시간이라 아마 좀 걸릴 거예요. 박 씨는 답답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와 눈이 마주친 직원들 사이에서 다시 속닥속닥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는 여관이나 가지. 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호텔 분위기 다 망가지잖아. 딱 봐도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은데. 그들의 말은 명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비웃음 섞인 시선과 무례한 태도로 박 씨를 평가하는 분위기는 뚜렷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박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데스크를 떠나 객실로 돌아가며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인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어요. 네, 회장님. 첫째, 내 아들놈이 지금 해외에서 뭐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두 번째, 이 호텔의 모든 팀장들의 실적과 직원 평가서를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내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세울 때는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챙겼었는데, 이제는 이런 상태로 방치되다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는 증거야. 잠시 후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 김비서입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김 비서가 서류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 객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가벼운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숨을 고르며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들입니다. 아드님에 대한 정보와 호텔 팀장들의 실적 보고서, 그리고 직원 평가서를 모두 정리해 왔습니다. 김 비서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과 태블릿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정리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첫 번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부터 보죠. 아드님은 현재 동남아시아에 체류 중이며 지난 일주일 동안 주요 호텔과 리조트를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관광지와 고급 식당에도 들른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비 지출 내역 중 절반 이상이 업무와 무관한 항목으로 보입니다. 회사 돈으로 놀러 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회장님. 더 자세히 조사해 볼까요?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알겠어요. 강남 본점 팀장은 최근 6개월 동안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직원 만족도 평가에서 하위 10%에 속해 있습니다. 고객 응대 관련 클레임도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누가 진짜로 이 호텔을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자신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지 똑똑히 가려내겠습니다. 필요하면 내 아들조차도 제외할 거예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고는 곧바로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좀 바쁜데. 지훈아, 지금 당장 한국으로 들어와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 미국에서 중요한 시장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라고 하시면 제가 시장 조사? 너 요즘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를 것 같니? 냉큼 안 들어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변명하지 마라. 내가 지금 맡은 자리와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르겠니? 제가 천천히 돌아가서 알아서 할게요. 천천히 돌아와? 네가 무슨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난 네 행동에서 어떤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말할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당장 예약해서 내일까지 회의 전에 도착해라. 아니면 내 동생에게 호텔을 바로 넘기겠다.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처사 아니세요? 제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그녀는 말을 끝내자마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급히 수영장에서 뛰쳐나와 주변에 흩어진 물건들을 허겁지겁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어디가? 아, 몰라. 엄마가 당장 들어오래. 이 노인네가 은퇴했으면 집에서 쉬지 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거야. 우리 내일 맛집 투어도 가기로 했잖아. 맛집이고 뭐고 너 혼자 가던가 해. 나 엄마한테 한 소리 들으면 회사고 뭐고 끝장이야. 너도 알아서 해. 아들은 더 이상 대꾸할 겨를도 없이 황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한국에서는 박 씨가 사무실에 앉아 차분히 비서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모든 직원을 회의실에 소집하세요. 현장 인원도 참석하도록 배려하고 화상회의로 연결 가능한 시스템도 준비해 두세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대강당에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회의라는 소식에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유, 아침부터 웬 회의래? 일도 많은데. 그러게,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나? 설마 감축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건 아닐걸. 그냥 뭐 새로 바뀐 규정 설명 정도겠지. 그때 대강당의 문이 열리며 박 씨가 등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평소와 다름없는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고 얼굴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대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분 누구시지? 엄청 포스 있으신데. 혹시 새로 오신 경영진인가? 그런데 왜 본 적이 없는 분이지? 박
박 씨는 무대 중앙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눈빛 하나로 대강당 전체를 제압하는 듯한 그녀의 모습에 직원들은 긴장한 채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박 씨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텔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은숙입니다. 그 순간 몇몇 나이든 직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수군거렸습니다. 설마 박은숙 회장님? 전설적인 그 박은숙? 진짜야? 여기 우리 호텔 체인 창립하신 분이잖아. 박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저는 이곳에서 손님으로 지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손님으로 말이죠. 말을 마친 박 씨는 천천히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프런트 데스크에서 박 씨를 대했던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 노숙자가 이분이었다고? 직원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와, 진짜야. 그 노숙자처럼 보였던 분이 회장님이었다고? 큰일 났다. 그때 엄청 무례하게 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노숙자 차림으로 이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의 서비스와 시설이 고객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이 호텔에서 경험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 시설 관리, 서비스 정신 어느 하나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특히 프런트에서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도 없이 어떻게 이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잡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호텔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박 씨의 말에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박 씨의 아들이 땀범벅이 된 채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라 헉헉거리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은 급히 기둥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한 손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저 늦지 않았죠? 저 지금 막 한국에 도착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호텔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니고 다닌 거죠? 아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좀 그런 말씀은 삼가주시면. 뭐, 그게 부끄럽다고? 직원들 앞에서는 체면을 차리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 이 호텔 평판이 바닥을 치는 건 안 부끄럽습니까? 고객들이 매일 불만을 쏟아내고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건 창피하지 않나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표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줄 알아요?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지금 당장 그 자리 내려놓으세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다짐은 이제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 뒤로 프론트 직원들을 하나둘씩 앞으로 불렀습니다. 여기 프론트 직원들은 이리로 나와 서세요. 프론트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직원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 내가 왜 여기로 불러냈는지 압니까? 저희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말해보세요. 내 입으로 말해야 합니까? 회장님, 저희는 정말 회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노숙자인 줄 알았고 허름한 차림이셔서.
허름한 차림이라서? 평범한 손님이라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손님을 대할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게 당신들이 배운 서비스 정신입니까? 고객은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기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그러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내가 젊은 부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방 하나도 없이 그 추운 날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당신들에겐 아무 문제 없는 일로 보입니까? 프론트 직원들은 머리를 숙이며 하나둘씩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다시 고객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있다면 그 즉시 여기서 퇴출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프론트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나서며 불같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론트 직원들 때문에 화가 나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손님들한테 하라고 가르쳤나요? 당신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인 겁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프론트 직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 다 해고야? 지금 당장 짐 싸고 나가세요. 그러나 그 순간 프론트 직원 중 한 명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도 정말 잘못한 거 알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박 씨를 바라보며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도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월급이 없으면 애들 학원비도 못 내요. 박 씨는 잠시 직원들의 말을 듣더니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직원들을 다 해고하려는 이유는 뭔가? 정말 이 직원들만 문제라고 생각해서니? 아니, 어머니. 그건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또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한 제일 큰 장본인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묻자. 이 직원들이 이렇게 된 데는 누구 책임이 가장 크겠니? 반드시 그들의 상사, 그리고 그 상사의 상사가 책임이 있지 않겠니? 어머니, 그건 이 직원들을 잘라야 한다면 그들의 상사부터 잘라야 해. 책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법이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지금 이 직원들 모두를 해고하는 건 쉽겠지.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같다면 다음엔 정말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상사들도 똑같이 책임을 물을 겁니다. 모두 명심하세요. 프론트 직원들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박 씨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다. 이 교육은 호텔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불참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은 호텔을 위해 일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불참자는 교육 시작과 동시에 자동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고요한 오후를 맞으며 넓은 거실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비서, 그때 나 대신 직원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었던 그 젊은 커플 말이야. 네, 회장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탁했던 투숙권과 상품권 잘 전달했겠지? 네, 회장님.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 커플 두 분 모두 매우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요즘 직원 교육과 위생 관리를 매우 철저히 점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직접 객실을 확인하시고 직원들에게 서비스 매뉴얼을 다시 교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일단 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군. 저번에 그렇게 혼난 뒤로 얼마나 가는지 한번 두고 봐야겠어. 회장님께서 꾸준히 노력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 동생한테 호텔 빼앗길 위기라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 이번에는 정말로 책임감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거야. 어디 보자, 얼마나 버티는지.
박 씨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이어지는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비서, 이번 일로 내가 정말 깨달은 게 있네.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얼마나 겉모습에만 의존해서 사람을 판단하는지 알겠더군.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비록 평범한 노숙자 차림으로 나타났지만 손님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존중과 배려를 받지 못했어. 내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겨우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지. 하지만 세상엔 나처럼 행운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 고객을 대할 때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해.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봐야 하지. 내가 이 호텔을 세운 것도 그런 철학 때문이었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교훈이지. 석양이 점점 더 짙어지며 방 안에 따스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박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 그래야 이 호텔도 우리 모두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 그리고 박 씨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평화를 음미했습니다. 여기까지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재미 그리고 삶에 필요한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